여러분이 시험 기간과 상관없이 이것만은 공부할 때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한 번에 착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극악의 난이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름이입니다. 오늘은 맞춤형 화장품 조절 관리사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첫 번째가 공부 기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인강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책 추천, 어떤 책을 써야 되는지, 요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고, 여러분이 시험 기간과 상관없이 이것만은 공부할 때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꿀팁을 영상 속에 넣어놨거든요. 어딘지 안 알려드릴게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우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3회 시험에 응시했고 합격을 했어요. 합격률이 7.2%인데 저는 814점을 받아서 되게 고득점 합격을 했고요. 이번 시험이 처음이 아니었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2회 시험 때 무려 4과목에서 모두 과락에, 그리고 1000점 만점에 세상에 34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만원만 날린 꼴이죠. 반면 이번 3회 시험에서 100문제 중에 주관식 20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20문제 중에서 19문제를 맞췄고요. 815점의 점수를 얻었고 2회 시험 대비했을 때 약 480점의 점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시작에 앞서 저의 공부 기간은 약 한 달 반 정도, 날짜로 일수로 따지면 45일 정도 공부를 했고요. 절대 이 기간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대학생이 아니시라면, 방학이 있어서 여유로우신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비추천드리는 기간이고요. 본 영상은 지극히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영상으로 적절히 참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 간단하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험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지, 합격률은 어떤지 알고 계셔야겠죠? 가장 최근에 치러진 3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353명이 응시해서 31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요. 합격률은 앞서 언급했듯 7.2%였다고 합니다. 1회 시험 합격률이 33.1%에 비하면 완전 어려워졌다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1회와 3회 사이에 치러진 특별 시험은 합격률이 9.9%였고 지옥의 난이도라고 해서 국민청원회까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 있냐 라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2회 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10.1%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3회 시험의 합격률 7.2%? 그럼 대체 4회 시험은 합격률이 비슷하면 비슷했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거나, 즉 3회 시험보다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공부 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2021년 1월부터 공부하고자 마음을 먹었으나 다른 공부랑 그 시기에 겹치는 활동들이 있어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그냥 강의만 듣는 정도? 제대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진 않았고 그냥 관련 영상들을 하루에 몇 개씩 찾아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었어요. 사실상 공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제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3회 시험을 준비하게 된 건 1월 25일부터였고요.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했던 것 같아요. 최소 5시간이었다는 거지 절대로 5시간보다 작게 공부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고 매일매일 공부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아까 45일 동안 공부했다고 하고 하루에 5시간 최소로 공부했다고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짧게 45일 정도 기간을 설정하는 게 솔직히 합격을 위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좀 기간을 더 널널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알바도 하지 않았고 진짜 방학 동안 시험을 치는 날까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제가 2회 시험 때 불지옥을 한번 맛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험을 치면서 와 이거 진짜 대충 공부하면 안 되겠다. 진짜 많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 있었고
특수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45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능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조건들을 잘 고려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 직장인이었다면 진짜 나는 주말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회사 갔다 와서 밤에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뭔가 해내야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 저 45일 만에 제가 붙을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장담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직장인 분들이시거나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밖에 할애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공부를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인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고 검색해보시면 진짜 많은 책들과 인강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특히 전공 지식이 진짜 하나도 없는 사람, 그리고 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이 시험을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유료 인강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인강은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시험 응시비로 벌써 10만 원을 썼고 굳이 또 유료 인강을 결제해서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가 진짜 잘 되어 있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고 검색창에 치면 무료로 이론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솔직히 그분들이 알려주시는 내용만 다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저는 그것만 해도 솔직히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준비할 때 유료 인강을 듣지 않았고요. 저는 무료 인강을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제가 들었던 유튜브 채널명은 아맞다라고 치면 1강부터 100강까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에 나오는 1과목부터 4과목의 시험 범위 전체를 다루고 있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매일매일 듣든 안 듣든 틀어놓고 열심히 들을 때도 있었고 열심히 안 들을 때도 있었어요. 대신 한 번만 듣고 끝내진 않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서 봤고요. 제가 그 무료 인강을 택했던 이유는 1과목부터 4과목 전체까지 혼자 다 볼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개념들, 좀 막막했던 용어들 같은 걸 인강을 통해서 들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친해지는,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저는 무료 인강을 들었고요. 정말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청취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 전에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 자거나 설거지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옆에 틀어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렇게 들었었어요. 아맞다라는 채널은 무료 강의이고 또 전범위를 다 다뤄주고 그리고 모르는 개념을 댓글로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런 점은 장점이지만 가끔 영상에서 본인들 소속 회사의 제품을 자꾸 노출시키는 거, PPT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들을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 강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용했던 교재들을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교재랑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기본서로는 에듀윌 교재와 기본파에서 나온 교재를 활용했고요.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라서 형광펜이나 다른 뭐 빨간색 펜 등으로 줄을 긋거나 표시하면서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자꾸자꾸 봐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 볼 때마다 있으면 저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볼 때 익숙하지 않은 개념, 아직도 좀 잘 모르겠는 그런 거 있으면 저는 샤프로 체크해뒀고 나중에 그 부분을 그냥 자기 전이나 아침이나 이런 시간 날 때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 체크 표시가 없어질 때까지. 저는 문제집은 기출보건 문제집이랑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아무거나 구해서 최대한 여러 권을 풀려고 했고 대신 문제집을 풀 때 한 번만 풀고 덮는 게 아니고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답 흔적이 안 남게 했고요. 모든 책은 다 2-3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어요. 이게 진짜 일주일 한 달만 지나도 틀렸던 걸 또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알았던 걸 까먹어서 또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집을 푸실 거라면 절대 샤프든 볼펜이든 답 체크해놓고 뭐 해설 써놓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넓은 범위를 가진 시험이다 보니까 이거 외우면 저거 까먹고 저거 외우면 이거 까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여러 번 틀리고 여러 번 맞춰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그제서야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틀린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워드 파일에 정리를 했었고 암기를 해야 될 때는 바보상자라는 걸 이용했었는데 공부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올려드릴게요. 저는 개념서로 에듀윌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기분파 교재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문제집으로는 전입형 기출보건 문제집이라고 치면 뜨는 보라 색깔 책이 있어요. 그게 시중에 나온 기출보건 문제집 중에 가장 잘 되어 있어서 추천드리고요. 3일 시험을 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건 이지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400제라고 치면 나오는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부터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에듀윌 교재거든요. 보시면 뭔가 문제도 들어있고 개념도 들어있을 텐데 생각보다 얇죠. 그게 바로 제가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교재들보다 훨씬 슬림하고요. 엄청나게 세세한 개념까지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려요. 뭔가 딱 여기 있는 것만 알면 600점은 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여기서 약간 응? 하시는 분 계시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얇아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얇아서 또 개념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그리고 이 책은 시중의 다른 기본서들에 비해서 뭔가 구성이나 짜임 같은 게 되게 좋고 뭔가 딱 봤을 때 한눈에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게 흑백이나 단색 교재들이 진짜 많은데 이 에듀윌 교재는 안 그렇더라고요.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완전 컬러로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이렇게 되게 시각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에듀윌 교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약간 개념서, 기본서라고 하면 되게 두껍고 진짜 사전처럼 되게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좋은 거 아니냐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올 거고 이제 그 부분을 기본서에서 찾아봐야 하기도 하고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만난다는 건 다양한 범위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분파 교재인데 보시면 두껍죠? 두께 차이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두 책의 두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완전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봐버리면 개념은 결국 많이 봐야 익혀지는데 1회독하기조차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나는 화학도 모르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간 두꺼운 교재로 공부를 한다?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다 보시기도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린 한 번 본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다시 봐야 되는데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버리면 1과목부터 4과목까지 보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다시 1과목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막막하고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심자분들한테는 일단 1과목부터 4과목까지 개념을 한번 훑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용하게 되면 진도가 너무 느리게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좀 더 빠르게 뺄 수 있는 얇은 책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에듀윌 교재와 같이 얇은 책으로 1과목부터 4과목까지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나 개념 같은 것들을 한번 좀 본 다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자세하고 세세하고 좀 더 심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보너스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커버가 가능한 넓은 범위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두꺼운 기본서를 추천드릴게요. 제가 2회 시험을 준비할 때 에듀윌 교재만 보고 시험장에 갔었거든요. 물론 에듀윌 교재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에듀윌 개념에는 없던 내용들이 2회 시험에서 진짜 대거로 쏟아졌어요. 이건 제가 에듀윌 교재로 같이 시험 공부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똑같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하나 더 사야겠다고. 다음 시험 때는 이걸로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만약 다른 좀 두꺼운 교재로 공부를 했다면 뭐 책을 끝까지나 다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난 다 알겠어 라고 마음 먹으시고 막 기본서를 3개 이상 막 수집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 있을까봐 전 너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서는 솔직히 한 2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많아도 3개. 진짜 기본서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 시험 추세를 보면 전 회차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진 않거든요. 긴 지문 길이라는 공통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진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문제집 출판사마다 시험 스타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똑같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개념인데 이 문제집에서는 제가 틀리기도 하고 저쪽 문제집에서는 또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돈이 들지 않는 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학습 가이드 PDF 파일이 있어요. 만약에 앞에서 에듀윌 교재나 다른 기본서로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라면 그때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약처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때 만약에 A라는 개념이 이 교재에 되게 많이 설명하고 있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시험에 A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죠. A가 중요하니까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식약처에서는 A라는 개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 A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다는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학습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진짜 최소한의 양인 거고 우리 보고 다른 교재를 통해서 알아서 심화학습을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당연히 풀고 가셔야겠죠. 전임경 기출보건문제집이라고 쳐서 나오는 보라색 책. 이게 가장 실제 시험 형태랑 유사하고 이외의 시험을 본 사람으로서 이 책이 기출문제가 가장 잘 복원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예비 모의고사를 치러볼 수 있도록 OMR 카드 그리고 답안지랑 문제지가 분리되어 있고요. 대신 정가가 38,000원이에요. 진짜 너무 비싸죠. 무슨 시험, 1회 시험, 특별 시험, 2회 시험 이거 딱 3개 300문제밖에 안 들어있는데 38,000원이에요. 진짜. 하지만 제가 본 기출 보건 문제집 중에서는 이 비싼 책이 가장 잘 복원되어 있었다는 점. 이게 말씀드린 전임경 기출 보건 문제집 보라색 책이고요. 안에 구성은 이렇게 실제 시험장 가면 받을 수 있는 OMR 카드, 기출 문제집이랑 해설지가 이렇게 각각 3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일반 문제집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지안의 400제 문제인데요. 이건 시중에 그 어떤 해설지보다도 해설이 꼼꼼하게 되어 있고 유튜브에 이지안이라고 치면 나오시는 그분이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진짜 꼼꼼하게 해주세요. 대신 이거의 단점은 특정 단원의 문제가 너무 몰려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매 회차마다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1단원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엄청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해설 강의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이 진짜 긴 편이라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문제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진짜 따라하면 무조건 도움돼요. 첫 번째는 숫자 암기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책을 한 번이라도 펴보신 분이라면 진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생소한 원료명, 이게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한글인지 영어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말들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잖아요. 진짜 못 외워요. 그래서 외우고 또 까먹어도 되니까 진짜 괜찮거든요. 하루에 1개도 괜찮고 5개도 괜찮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원료나 함량이나 어떤 문서는 7일까지다 하면 그런 숫자들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외우셨으면 좋겠고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 단어랑 그 숫자를 결합해서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 까먹어도 괜찮아요. 또 외우면 되거든요. 많이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하다 보면 진짜 이렇게 툭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잘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이게 솔직히 시험 임박해서 외워야 머릿속에 잘 남고 기억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그게 외울 게 한두 개 남아있는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도 안 외우시면 시험장 날 가서 오히려 헷갈려서 약간 공부했는데 틀리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숫자들이 엄청 많고 비슷한 말들이 진짜 많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 되면서 A가 3%, B가 3.5%였어요. 근데 B가 3%, A가 3.5%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진짜 이렇게 공부해놓고 안타깝게 틀리는 불상사가 없도록 시험장 나오면서 그거 3%였네? 이러면서 나오지 않도록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진짜 맨날 조금씩이라도 외워주세요. 두 번째, 매일매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개념 유튜브 틀어놓기.
저 듣기라고 안 했어요. 듣기라고 안 하고 틀어놓기라고 했어요. 틀어놓기. 틀어놓기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막 책상 앞에서 열심히 들으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적성에 맞으신 분들은 혼자서 공부하셔도 되지만 책 펼치면 진짜 한숨부터 나오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남이 설명해 주시는 영상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많이 들으면 익숙해서 나 혼자 나중에 책 펴고 공부할 때 이거 들어봤던 단어인데? 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진짜로. 들으라고 안 했어요. 틀어놓으라고 했어요. 대충 들으시고 핸드폰 하면서도 틀어놓으시고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멍 때리면서 그냥 틀어놓으시고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진짜 분명히 충분히 도움돼요.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책을 봤을 때 막막하지 않아요. 또 내가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외우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미 걔네가 머릿속에 이제 막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개념 강의 꼭 틀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문제집 거꾸로 풀기. 문제집도 그렇고 개념서도 그렇고 이미 내가 충분히 개념을 아시는 상태에서 푸시는 거면 그냥 문제 보고 푸시면 돼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히 헷갈리고 다 그냥 쉬운 문제여도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공부하기를 추천드려요. 일단 개념서 기준으로 보통 여기에 뭐 개념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에듀윌 교재가 제일 양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세요? 이 빽빽한 것들? 이게 화장품 버파트예요. 벌써 12페이지? 18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뒤에 나오겠죠. 솔직히 이거 18페이지 다 봐놓고 문제 풀면 문제 다 맞추실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18페이지를 한 번에 공부하는데 그게 눈에 잘 들어올까요? 물론 외워지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문제 있잖아요. 여기 문제. 여기 옆에 해설이 다 달려있어요. 이렇게 해설이 다 달려있거든요. 문제를 한번 읽고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문제를 한번 쓱 읽고 답도 확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문제에서 어떤 좀 개념을 봤을 거 아니에요. 문제로 나온 개념들. 그래서 걔네를 봤기 때문에 이미 눈에 한번 익었단 말이죠. 걔네랑 조금 친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에 개념 부분을 펼쳤을 때는 걔네가 조금씩 보일 거예요. 문제에 나왔던 개념들은 2번이나 봤으니까 조금 더 잘 외워질 거고 아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좀 더 집중도 잘 되고 눈에 더 잘 들어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 그 1회 시험만큼 절대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해서 아까운 10만원 식약처에 기부하지 마시고 4회 시험 합격 비용으로 써버리자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꼭 합격하실 거예요. 비록 2회 때는 4과목 과락이었지만 3회 시험에서는 800점 이상의 점수로 고득점을 획득한 저의 합격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드릴게요. 학습 방법이나 시험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 분배 그런 사소한 거여도 다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우리 앞으로는 합격길만 걸어요. 안녕.